안녕하세요. 한국천연치유연구소장 김영입니다. 오늘은 착한 사람은 어떻게 길들여질까? 착한 사람의 사전적 의미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의미만을 포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스스로가 선함을 지향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어떤 선량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위대하고 아름답지만 실제 우리가 말한 이 착한 아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남에게 잘 비춰지기를 바라는, 남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남에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착한 사람에 더 가깝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가 정말로 선함을 지향하고 정의로움을 지향해서 착한 사람이 된다라기보다는 강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착해. 내 말을 들으니까 참 착해라고 말하는 어느 정도 나는 착한 사람으로서 길들여져 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길들여지는지 이 부분을 같이 오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3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알아요? 제가 공부하라 그러고 과외 다니라 그러고 제가 뭐 하라 그러면 정말로 제 말을 신처럼 따르고 한 번도 제 말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제 아들은 참 착해요. 제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제가 막 하소연을 하고 좀 약간 신경질을 내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참 잘 참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착해요. 사장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은 정말 착해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더 정말로 매일매일 야근을 해도 인상 쓰지 않고 정말로 잘 참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참 착해요. 우리 며느리 정말로 참 착해요. 제가 어떠한 잔소리를 하고 뭐라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한 번도 저한테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고 잘 견뎌주고, 아니 정말로 그래서 참 착해요. 여러분, 이 3가지 예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작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로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할 수 없이 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떤 부모 입장에서, 이 사장 입장에서,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잘 참으니까 이 사람은 참 착해요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내 말을 신처럼 법대로 잘 따르면 너는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 말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반기를 들면 그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무언의 협박, 강요, 폭력을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착한 사람으로서 길들여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저는 착하다는 의미들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강자들은, 이 기득권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은 이 착한 사람을 길들이게 된다. 그래야지 내가 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야지 나는 나쁜 사람으로서 군림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개미처럼 열심히 잘 참아주고 잘 이해해주고 잘 배려해주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든 욕심이든 내 생각이든 뭐든지 독재자처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약하거나 여리거나 순수하거나 사랑이 고프거나 힘이 없는 약자들은, 이 강자들, 이 기득권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착한 사람으로서 길들여져 버린다. 저항할 수 없으니까, 싸울 수 없으니까, 맞설 수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착한 사람이 길들여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자꾸 착하다 착하다 칭찬을 해주니까 마치 착해지는 게,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게, 이 바보처럼 참고 사는 것이 정말로 최고이냐? 착각하고 산다. 그것만이 내가 칭찬받는 길이다라는 이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는 큰 죄를 짓게 된다. 나는 벌을 받게 된다. 이 사람으로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된다. 학대를 받게 된다. 거부당하게 된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 공포심에 빠지기 때문에 착한 사람인 척할 수밖에 없다. 착한 사람으로서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강자 입장에서 사실은 착한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 내 말을 잘 듣는 착한 사람을 점점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강자들은 자기가 편해지기 위해서 착한 사람들을 자꾸 만들고 요구하고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착한 사람처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욕하게 되고 심지어 때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무섭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찌 보면 강자의 입장에서 이 착한 사람을 길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살아봤고 착한 사람으로서 길들여지는 입장으로 살아보니까 결국 이건 아주 위험하다. 누군가를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을 숨을 죽이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매일 착한 사람처럼 숨죽여서 사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은 서로가 동등한 관점인데 내가 힘이 있다는 이유로, 돈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가 있다는 이유로,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어떤 자유를 박탈시키면서 이 사람을 착한 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쇠뇌이자 최면이다. 가장 심각한 정신적인 학대이자 폭력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서 이 착하다는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착함에 길들여져 버리는 게 아주 위험하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저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되어버릴수록 이 기득권자들을, 이 강자들을, 이 못된 양아치들을,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더 착한 사람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이나 욕구를 계속 달성하게 되고 나는 바보처럼 계속 참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결국은 삶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 착한 사람은 결국은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내가 을이라는 심리적인 약자의 프레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강자들을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공포심에 빠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빨리 저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빨리 저 사람의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에 빠지면서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았으니까 너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칭찬해 줄게. 그래서 당근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 아닌가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니잖아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눈치를 봐주니까 이 강자가 넌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주는 거지 실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키우는 강아지 있잖아요. 내가 이 강아지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리고 밥을 안 주고 뭐라 그래도 결국은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고 주인을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주인 입장에서 이 강아지는 최고의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 또 어느 순간 기분 좋을 때는 아이고 내 강아지 이렇게 해놨다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짜증나면 또 밥 안 주고 때리고 욕하고 가둬놔버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계속 길들여지는 거죠. 강아지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착한 사람처럼 예뻐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때려버리고 욕하고 화나고 꺼져라 이렇게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 강자에 의해서 그냥 길들여지고 눈치나 보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는 정말 불행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착한 사람들은 참고 사는 게 이제 익숙해져 버립니다. 인내하고 배려하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좋은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이 저래서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좋은 건데 매번 참기만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 같은 멍청한 짓이다. 매번 참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막살하고 말살하고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감정을 자기가 발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는 건데 그게 과연 착한 사람이냐 이거죠. 이건 바보고 멍청이라는 거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힌 거 이게 무슨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심하고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를 죽이는 가장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이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내 집이 지금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창문을 열어야죠. 이 창문을 열어서 빨리 환기시켜서 불을 꺼야 되는데 착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집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창문을 다 닫고 가만히 하면서 자기가 지금 타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참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으면 자기만 결국은 병이 들고 터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화병이 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꾸 참다 보니까 평생 내가 참고 살아야 되는 운명인 양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아, 이렇게 내가 참고 사는 게 최선인 양, 마치 이렇게 참고 사는 게 미덕인 양, 그렇게 사는 것 자체로 마치 이게 운명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건데, 그렇게 참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바보 같은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 참는데 이 착한 사람들이 잘 참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가슴 속에 어떤 이 수류탄을, 이 폭탄을 잘 그냥 가두고 있는 거죠. 잘 참지 못한 사람, 물론 자기가 못 참으니까 이 사람을 공격하고 욕해버리는데, 잘 참는 사람들은 정말로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해코지 안 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이 고통을 가슴속에 담아두는 것을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더 특별하게 잘 참고 더 마음이 넓고 더 마음이 좀 대단해서 잘 참는 건 아니다, 더 따뜻해서 잘 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참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무너지게 돼요. 어떻게 무너지냐면, 그렇게 참다가 내 몸이 망가져서 뭐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믿었던 친구를 믿고 해서 내 사기를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로 이제 참다 이제 죽어버리고 싶은 이제 공황장애나 이제 자살 충동이 일어나 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제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바보처럼 참았구나, 내가 병신이었구나, 이게 아니었었는데,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었구나라고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착함을 고마워하는, 나의 선함을 받아들이는 그런 몇몇 좋은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풀고 그들한테 참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것이지, 이것을 이용하는 그 못된 양아치들, 그 독사 같은 놈들에게 나의 착함을 보여줄 필요는 절대 없다. 더 이상 그 사람들, 그 독사들에게 물을 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독사들은 자꾸 나를 점점 물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 번째, 이 착한 사람들은 서서히 이제 나쁜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착한 걸 좋아하지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착한 척 하는 거나 착한 척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굳이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남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를 썼을 뿐이지, 진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검증되지 않았어요. 착한 척 했고 착한 사람으로 비쳤고, 강자들이 봐서 우리 아들, 우리 직원,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들이 평가하기에 착한 사람일 뿐이지 진짜 이 사람의 한 개인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검증이 안 됐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늦바람이 무섭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제일 무서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전혀 몰라요. 그렇게 착한 아들이, 그렇게 동네에서 착하다고 소문난 아들이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찌 보면 큰 범죄자들은 착한 사람들이 저질러요. 평상시에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은 큰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착한 것 같은, 정말로 선비처럼 조용한 사람들이, 정말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참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분노가 폭발해서 어느 순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것은 결국 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착하다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자기 가슴 속에 이 화덩어리, 이 우울덩어리, 분노덩어리, 이 어떤 수리탄을 점점 가슴 속에서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착한 아들이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사고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착한 딸이 갑자기 이상해져 버려요. 착한 며느리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난리 나버려요. 그렇게 정말로 가족밖에 모르던 착한 것 같은 그런 남편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짜 어떤 마음의 뿌리까지 착한 사람이라면 최고겠지만 내가 정말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착한 사람들은 자칫하면 아주 위험한 폭탄을 갖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많다. 정말로 이 사람이 청정한 수행자로서 선한 마음을 베풀고 착함을 베푼다라면 정말로 최고 아름다운 그림이겠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청정한 수행자가 아니라면 그러면서 내가 착한 척하고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계속 애쓴다라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분노의 씨앗을 가슴속에 키우고 있는 것과 같다. 언젠가 이 분노의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결국은 참다 못 참아서 결국 이 분노의 씨앗을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로 만들게 되면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착한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될 확률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참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착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사람이에요. 지렁이도 꿈틀거려요, 밟으면.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밟은데 멍청하게 바보처럼 병신처럼 참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착한 사람을 너무 그렇게 함부로 막대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더 존중해줘야 됩니다. 언젠가 이 착한 사람이 참다가 터져버리면 에랄 모르겠다 사고 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강자들 아니면 내가 착하다고 한 사람들을 이제는 좀 존중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착하다는 것이 꼭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착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착하면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저 역시도 이 착한 사람 굴레에 빠진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저는 착하게 살았고 남한테 착하다는 소리를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살아왔는데 결국 저는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순진하고 순수하는 그런 좋은 마음은 절대 남한테 비춰주지 말고 혼자 속으로만 간직하고 살자. 세상이든 인간이든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나의 착하고 선한 마음,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을 누군가는 정말로 진심으로 좋아하겠지만 생각보다 대체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착한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인 유진박이 또 7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어떤 천재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너무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했던 이 모든 것을 또 잃고 계속 또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냥 착하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착하다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선생님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뭐 종교인들 입장에서, 강자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는 착한 게 좋아요. 내 말 고분고분 듣는 게 너무 좋잖아요. 저항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한 게 최고의 미덕이고 마치 겸손한 거고 정말로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착함 속에 길들여지는 건데 이 착함이 그렇게 꼭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유지하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나쁜 놈들은, 이런 못된 놈들은 당신의 이 착함을, 당신의 선량함을, 당신의 순수함을, 당신의 순진무구함을 이용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대의 착함이, 당신의 착함이 때로는 그 나쁜 놈들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은 기뻐지고 당신은 불행해져요. 당신은 저 나쁜 놈들에게 돈을 다 날리게 되고 그 나쁜 놈들은 그 돈으로 희희낙낙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몸 바쳐서 마음 바쳐서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줘서 저 사람은 당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명명하겠지만 저 사람은 당신은 불행해지고 저 사람은 기뻐지면서 행복하게 자기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나를 조종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게 과연 착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한테 착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건가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줬나요? 인정해줬나요? 존중해줬나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 나를 이용만 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착한 사람들은
불행해질 확률이 아주 많다. 제가 말한 착한 사람들은 남에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착해야 한다는 이제 강박관념에 빠지게 돼요. 처음에는 전 그래요. 누구나가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것도 사실은 이 마약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다. 한번 이거 남한테 착한 모습 보이고 어이구 우리 아들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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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처음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은 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관심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엄청나요. 예쁨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가의 마음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중독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독이라는 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중독적 환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착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제 망상에 빠져버려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사람이 안 되면, 착한 모습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한테 예쁨 보이지 않으면,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의견에 조금만 내가 토를 달면 큰일 날 것처럼 마치 죄인이 돼버려요. 벌 받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감정을 다 묵살하고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건 어떤 거냐면 착한 사람이 안 되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엄청난 이 부정적인 강박관념, 최면, 쇠뇌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대인공포증이 생기고 시선공포증이 생기고 사람 눈치나 보면서 평생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쉽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존중하면서 드러내질 못하고 남한테 잘 비춰지는 어떤 조화와 같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자기의 존재를 자꾸 무시하고 억압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의 기쁨을 자꾸 맞춰주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정작 내 자신의 기쁨이나 행복은 다 깡그리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착해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인간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돼요. 남의 물건을 쉽게 훔치면 안 돼요. 인간은 정말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제가 가장 생각하는 첫 번째 지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주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막 살아도 돼요. 그러다 내가 여유가 있거나 저런 약자들을 봤을 때 내가 이해해주고 좀 배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심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항상 존중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면 결국 타인과 타인의 생각과 감정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마음을 나를 먼저 존중하고 내 자신한테 먼저 착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해주고 이해해줬을 때 이 사람이 비로소 진정으로 착한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착한 사람이 되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려고 한 사람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냥 이 지구에서 붕 떠버리는 자아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잃어버리는 아주 요상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착함을 진짜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이 힘 있는 자들이 넌 착해야 돼.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고 잔인한 일이에요. 이 한 사람을 존중해줘야 돼. 너의 생각은 어때? 너의 감정은 어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라는 존재 괜찮아. 너의 생각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인간을 존중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너 착해. 이거는 이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짓밟는 거예요. 말은 넌 참 착해. 너가 착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사장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은 예쁘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폭력이고 이 사람의 어떤 존재를 무시하는 거고 존중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함을 강요하다가는 결국은 터지게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착하게 보이려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서 이 가면을 쓰고 결국 계속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가면이 찢겨 나가게 돼요. 그때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제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한테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통제당하는 길들여지는 그런 어리석은 양이 되지 말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숨겨버리고 나를 무시한 채 전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드는 그런 어떤 슬픈 모습은 되도록 보이지 말자. 물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융통성도 필요하고 유연성도 필요하고 때로는 살다 무릎을 꿇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자신의 이 심장마저도 다 놓아버리고 비참하게 비굴하게는 하지 말자.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당장의 작은 것을 얻을지 몰라도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많은 것을 얻고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관심을 설령 얻었을지라도 결국은 나의 심장을 잃게 돼요. 내 인생을 잃게 돼요.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잃게 돼요. 이거 찾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피눈물 흘려도 나중에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섣불리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먼저 기쁘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착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다. 나를 먼저 기쁘게 해주고 나서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것도 늦지 않다. 저 역시도 평생을 착한 사람처럼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면서 살아왔는데 단 한 번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쁜 놈이 됩시다. 막 우제 누가 뭐라 그러면 싸웁시다. 욕합시다. 이렇게 제가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강자들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을 막자.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무리하게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다 써라? 그 좋은 에너지를 내 자신한테 써서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더 성공하게 만들고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며 저 기득권들이, 저 강자들이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더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건강하게 일어섰을 때 내가 훨씬 더 착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좋은 마음을 베풀고 좋은 뜻을 베풀고 좀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마음이 깃들게 된다. 비로소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구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구나. 그런데 저 역시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들은 정말로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라고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충분히 내가 착한 사람으로서 먼저 거듭난 뒤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착한 사람으로서 비춰지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길들여지지 말고 내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삶의 주인이 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성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e wife, hi ho, the dairy-o,